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꼰대 권견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기존 매물에 물건이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에. 부족하죠.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싸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를 더 강화해요. 네. 그러면 매물이 오히려 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전국 당국자들은 이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유도를 하겠다라고 펴놓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누더기 된 양도세예요. 또, 그죠? 다주택자 집팔가. 그러니까 양도세를 되게 누더기가 될 정도로 강화시켜서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끔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다주택자분이 주택을 예를 들면 3개를 갖고 있고 하나는 3년, 하나는 5년, 하나는 10년의 보유 기간을 네. 각각 갖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면은 네. 이거를 이제 하나씩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 기존에 처음 마지막 남은 한 개가 10년을 보유했으면은 처음 취득 시점부터 10년의 보유 기간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비과세도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는 법은 이 마지막 두 가지를 팔고 나서 판 그 시점부터 1년, 2년 해서 연수를 그때부터 계산해서 거주와 보유 기간을 산정해주겠다. 그래서 장특공제를 10년 적용받는 걸 못 받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 팔고 싶은 매물도 못 파는 거잖아요. 못 팔죠. 근데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 시행이 이번에 만약에 통과를 하고 시행을 한다면 2023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3년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 안에 리셋 되니까 1년부터 다시 리셋 되니까 이 나머지 매물을 미리 시장에다가 매물로 내놔서 그 적용을 받지 않는 물건으로 만들어라, 나머지 하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이거 같아.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네.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게 네. 3주택자 최고 세율이 82%, 오, 그렇죠. 그 다음에 2주택자 최고 세율이 71%잖아요. 그렇습니다. 71.5%.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최고 세율이 비싸서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 기간을 2023년까지 하라고 하는 얘기는 조만간에 이 82%를 낮추고 72%를 낮춰가지고 기존의 3주택이나 2주택 매물을 팔게끔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 위반자와 시장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책 위반자분들은 이 정책을 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매물을 양도세가 중중가 되더라도 팔 거야라고 시장을 보는 거고, 시장에서는 장특공제와 양도세 두 개 중과세를 맞는 걸 경중을 따져서 장특공제를 안 받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안 맞겠다, 적용 안 하겠다, 안 팔겠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 오? 왜냐면 2명 이상이 못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2명이 6시 이후에 만나서 만드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 20명, 30명이 모여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 산수잖아, 산수. 예. 근데 만약에 네. 20명, 30명이 모여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거는 먼저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미리 만들어 놓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낮춰주려고. 낮춰줘서 팔게끔 할 때 이 기간에 빨리 팔아라. 근데 빨리 기간을 둬야지 무조건적으로 낮춰만 주면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3년까지 팔게 되면 니네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낮춰서 기존 매물도 팔고 이것도 팔게 해줄게. 그럼 2023년에 양도세 중과가 이제 폐지가 아니, 되거나 완화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돼야겠죠. 그쵸. 내년 상반기나 내년 올 하반기 이게 돼야겠죠. 아, 그래서 2022년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렇게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 소문도 있었군요. 그런 숨은 뜻을 제가 찾아냈는데 대단하시네요. 이분들이 만약 근데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명이 모여서 만든 거면 이런 게 없을 이런 생각 안 했을 거고 한 20-30명이 모여서 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0-30명이 전부 다 산수 못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김꼰대니까 이 정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생각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 생각까지 있었으면은 지금 6월 1일 날 중중과세 하기 전에 빨리 네. 팔아라 요거 한번 시행했잖아요. 예. 그래서 팔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증여해 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예측 못한 거잖아. 아, 이거는 해본 거죠.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법을 하기 전에 예. 먼저 해보니까 야 이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야 이제는 우리 좀 풀어주는 걸로 가자 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닐까.
전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 왜냐면 이제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더 이상 어. 지금 26번 실패했는데 뭐 27번째 아니야 이것도 네. 잘못되면.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 두 명이 모여서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게 믿고 싶고. 자 이제 여기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비율도 변경이 된다면서요. 네네. 어떻게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원래는 매년 1세대 1주택자분들이 8% 매년 8%에서 10년 동안 약 80%의 장특공제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최대 80%를 둘로 나눠서 거주와 보유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주 40%, 10년을 채웠을 때 보유 40%씩 해서 요걸 더하면은 80%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하신 분들은 40%만 받아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법이 밑에 표시되어 있는 표인데 요게 변한 게 2021년 원래 1월 1일부터 변했어요. 그래서 2020년과 21년이 세법이 다른 거예요. 되게 한 줄이었다가 세 줄로 변했잖아요. 보유와 거주로 나눠서 최대 10년을 채우게 되면 40%를 하게 되면 80%를 받을 수 있다. 요게 지금 현재 현행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데 요번에 나오겠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내용은 플러스에서 여기다가 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이 보유에 대한 40%를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이 5억일 때는 그냥 40%, 10년을 채웠을 때 그냥 40%를 다 인정을 해주는데 5억, 5억 이상 10억, 15억 정도 차익이 커짐에 따라서 40%가 10%로 줄어들어서 요 10%와 거주 10년을 채우게 된 걸 합치게 되면은 최대 50%밖에는 받을 수 없도록 강화를 시킨 정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네. 이 강남 쪽이나 이렇게 좀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기본세율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기본세율이 48%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최대가 네. 유일하게 그분들이 바라보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그렇죠. 이 비율이 낮아지면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시행은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2023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럼 그 사이에 기간이 좀 시간적인 여유권은 조금 뒀죠. 일부러 뒷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주택을 다주택자, 강남의 다주택자들은 팔기가 힘들죠. 왜냐면 기존 주택 다주택자 자체가 81% 71%다 보니까 네네. 기본 못 파는데 강남의 1주택자들은 이전에 빨리 팔아야겠네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근데 시장에서 네.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펴왔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1주택자의 주택을 내놓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의 매물, 어쨌든 1주택 매물이 조금은 늘겠네요, 그래도. 근데 그죠? 2주택 내놓으면 그 네. 사람은 또 다른 걸 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그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네네. 전국의 부동산 가격에 서울의 부동산이 뛰니까 네. 이 전국의 광역시 부동산 값 좀 따라 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강남의 아파트가 많이 뛰니까 다른 부동산이 따라 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강남은 매물이 조금이라도 늘면은 그래도 지금 뛰는 선상에서 좀 약간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지 않을까 싶어.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남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려 그러지 1주택자들은 물건을 팔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물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병행해서 네. 다주택자들의 좀 이 양도세 비율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한시적이라도. 한시적이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그쵸.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나는 힘들다고 보여지거든. 그렇죠. 이게 장특 공제를 어쨌든 양도세에 관련된 부가적인 이제 혜택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이게 너무 과중하면은 이걸 아무리 많이 줘도 장특 공제를 아무리 많이 줘도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병행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만 시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 개만 자꾸 건드리고 한쪽만 살짝 건드리니까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강남의 다주택자들 물건 한 번에 쫙 풀어야지 물건 한 번에 나오면서 어떤 다운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쵸.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면 기존 한 번에 쭉 나올 매물까지 갖다 써버리니까 나중에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찔끔찔끔 나오면 네. 수요자가 많아서 찔끔찔끔 나오는 거 그냥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듯이 탁탁 채가고 나면 시장에 그러니까 매물이 이거는 없어요. 약간 지금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네. 현실과 머릿속에 생각하는 네네. 이 괴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금. 네, 맞아요. 당연히.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좀 읽어주시죠. 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와 실거주 기간을 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니까 이르면은 9월 정도 이후부터 새로 사는 신규 취득자에게만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장특 공제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급 적용을 좀 피해가고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9월 이후부터 새롭게 취득하신 분들한테만 적용된다. 그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네.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적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의향을 아예 꺾어버려서 매물 잠금 현상이 되려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라고 하는 게 되게 양날의 검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매물을 잠기게 하는 효과가 되게 더 큰 것 같은데 더 크죠.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거가 성공이 10%를 했다면 네네. 이 매물을 억제하는 정책은 90%가 물건이 줄었단 말이에요. 120%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 상승이 폭등을 시키는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번 것도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정책의 모든 정책들이 일관되게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1주택자를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뭐 가격 차이에 따라서 또 축소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 관계자는 이 법을 왜 실행하느냐라는 시각을 보여주는데 현행 법상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특공제가 제한 없이 적용돼서 다주택자가 집을 계속 보유하는 원인,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 도저히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1주택 다주택자한테는 하나도 소용이 없는 법이에요. 맞아요. 예, 보니까. 네. 근데 이제 1주택자, 강남의 1주택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2023년까지 못 팔면은 세율이 가뜩이나 내가 한 20억이 올랐는데 네네. 지금 못 팔게 되면 양도세가 너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으니까 양도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팔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근데 이 수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렇게 자꾸 법을 만들게 되면은 이 강남의 똘똘한 채를 사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 개 보유해보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 웬만한 거 정리 좀 덜 뛰는 거. 네네. 지방 거 정리하고 나 그냥 강남 하나 갈래. 네네. 라고 하는 수요가 더 몰릴 거라는 거죠. 지방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단점들을 좀 간과를 한 그러니까 거 같아요. 강남에서 나오는 매물보다 지방에서 강남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조금 네. 나오는 매물이 오히려 네.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만들기 위한 조치래요. 지금 이게.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똘똘한 채 이게 이거 똘똘한 채가 그렇군요. 예, 똘똘한 채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각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번 정책에 대해서 대학건설 정책연구원에서 보면은 정부의 논리는 보유세를 강력하게 매기면 다주택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을 것이고 그때 강력한 양도세로 옳지 못한 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이 조치가 오히려 매물을 잠기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잘못된 게 네, 지금 보유세를 강력하게 매겼는데도 집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제 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지금 안 돼 있는데도 뒤에 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뭐라고 잘못된 앞뒤가 거죠.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옳지 못한 환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유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내 돈 갖고 세금 내면서 거래를 한 모든 거를 적폐로 보고 있고 이 적폐를 때려잡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반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B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택 매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면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문제인데 네, 결국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만 힘들어지게 생기는 그렇죠. 물건이 많이 나오고 물론 힘들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을 벌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아파트인데. 그렇죠. 네. 아파트가 부족한데 네. 그래서 아파트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들이 이 네.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건축업자분들이 또 이걸 또 수요자들이 많이 찾으니까 찍었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 대신 아파텔? 그렇죠. 오피스텔 좀 큰 오피스텔을 지어서 네네. 그걸 아파트 수요를 어쨌든 충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의 네. 어떤 기능이나 여러 가지를 다 장점을 갖고 네. 있는 것들을 근데 그것까지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못하게 네. 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건축업자들이 공급을 또 안 하게 되겠죠. 네네. 공급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가격들이 또 올라가는 이런 그렇죠.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현상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본인들은 정책을 내면서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네. 자, 일사 수석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양도세를 포함한 세금이 다주택자에게 징벌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거죠. 일단은 나이가 저희가 60인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네네. 이분이 예를 들어 어떤 신호 위반을 하면은 징역을 10년을 산대요. 너무 근데 네. 이번에 20년으로 늘렸어요. 아, 그러면 이분이 신호 위반에서 들어갔을 때 70에 나올 수 있는 게 80에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년을 이제 30까지 늘렸단 말이에요. 30년까지 늘렸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90에 나오니까 더 무서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0년 돼서 여기서 이제 적응이 이렇게 돼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또 사람들이 계속 신호 위반하니까 40년으로 늘리겠대요. 그러면 이제 90에 나오나 100살에 나오나. 네, 그 전에 끝날 수도 근데 있는 거니까요. 이 40을 또 50으로 늘렸어요. 아, 그래 이것도 말을 안 되니까 이제 55년으로 늘리겠대요. 이게 그럼 약간이 안 이제는 먹히죠. 115살로 나오니까 110살에 나오나 115살에 나오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약간이 안 그러니까 먹히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그죠? 어느 정도는 사람이 감내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감내를 벗어나니까 사람들 현실성이 없는 거죠. 법 자체가 지금 그리고 현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진행된 네. 건데 이거를 자유경제시장에서 적폐로 보고 이걸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리니 이건 뭐 배게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뭐 요 부분은 저희 우리 꼰대들의 의견인 거고 네. 시청자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은 각자 개인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고 저희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